이제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맨 마지막 단원은 별과 우주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비과학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우주에 대해서 먼저 사람이 밤하늘을 관측하고 밤하늘에 있는 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어떤 사실이 있다를 먼저 알게 됐거든요. 그거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우리는 별자리를 먼저 어떤 게 별자리다를 알아야 되는데, 별자리는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쟤는 뭐 닮았다 뭐 닮았다 하는 게 별자리예요. 근데 이런 별자리는 계절의 특징 별자리를 말해줘요. 계절의 특징 별자리는 주로 밤 9시 21시죠. 밤 9시에 남쪽 하늘 근처에 어떤 별들이 보이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계절의 별자리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쭉 적어놓은 것들은 각 계절의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절에, 즉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즉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는 북쪽 하늘은 1년 내내 똑같은 별자리가 보여요. 물론 보이는 시각은 별자리마다 다르겠지만 항상 볼 수 있어서 북쪽 하늘 별자리가 모든 별자리의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북쪽 하늘 별자리와 각 계절별 별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별,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하나하나 외우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각 계절의 별자리나 주요 별자리, 주요 별이 되는 정도는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절의 도형을 기억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북쪽 하늘 볼게요. 북쪽 하늘은 우리나라 별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북두칠성입니다. 이렇게가 북두칠성. 북두칠성이지만 서양에서는 이 북두칠성을 큰 곰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곰자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인별 생각하지 않고 북두칠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양 사람은 여기까지 가서 큰 곰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머리가 되겠지요. 이 북두칠성과 다음에 카시오페아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두칠성 밤에 보인다 하면 카시오페아가 잘 안 보입니다. 땅속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시오페아가 보인다라고 하면 북두칠성이 잘 안 보입니다. 또 하나 별자리가 세페우스 자리입니다. 그렇게 밝은 별은 없지만 그래도 잘 보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는 여기서 볼 때 여기 점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점이 없습니다. 카시오페아 자리는 여기가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카시오페아 자리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카시오페아 자리입니다. 북두칠성은 국자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으로 가야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Q 테스트 할 때 이거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북극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북극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맨날 회전해봤자 이런 모양 안 나오거든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천천히 회전시켜보세요. 이런 모양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북극성 없고 항상 이런 모양의 북극성이 있습니다. 회전되는 모양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나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북극성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북극성의 끝에 별 두 개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북극성이 보인다. 북극성을 쉽게 찾는 방법을 표시한 거예요. 카시오페아는 끝에 별 연결하면 가짜로 만나는 가짜 별을 생각하고 가운데로 쭉 연결하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극성은 밤하늘 내내 볼 수 있어요. 북극성은. 그리고 북쪽 하늘 별자리는 1년 내내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각 계절별 별자리 공부할 건데 각 계절별 별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도형 알아야 됩니다. 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그 도형이 어떤 별들로 이루어지는지를 외워야 됩니다. 봄철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지만 봄철은 그냥 다이아몬드 안 하고 삼각형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서 삼각형만 가르쳐줬습니다.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교과서에는 목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목동 자리가 있습니다. 목동 자리 모양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목동 자리 모양이 나오고
여기 처녀자리가 있습니다. 처녀자리. 그 다음에 이쪽에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이름 기억할 겁니다. 목동자리에 아크투루스. 우리 교과서는 아르크투르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준비한 프린트에서는 아르크투루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크투루스랑 밑으로 가보면 처녀자리에 있는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 걔가 스피카. 그 다음에 사자자리에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 데네볼라입니다. 자료집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료집에 데네불을 데네볼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봄철에는 삼각형이 진짜로 잘 보입니다. 삼각형 딱 보면 그 삼각형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이제 다른 별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봄철엔 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루는 아르크투루스, 스피카, 데네볼라. 그 다음에 아르크투루스는 목동자리의 일부다라고 외워두십시오. 다음에 여름철도 중요합니다. 여름철도 삼각형입니다. 여름철도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봄철 삼각형은 정삼각형 닮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닮았습니다. 여름철 삼각형을 볼 때 직각을 이루는 별과 작은 각을 이루는 별이 견우와 직류입니다. 그래서 직각이 견우성, 작은 각을 이루는 게 직각이 직녀성, 작은 각을 이루는 게 견우성입니다. 그리고 백조 자리에 끝별 데네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룹니다. 이 직각삼각형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백조 자리는 여기 그림에서도 십자가 모양이 되어 있죠. 백조 자리의 정확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날개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머리를 알타리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타리보다 데네부를 외우셔야 되죠. 데네부. 그러면 이게 이런 백조자리의 모양과 그다음에 여름철 직각삼각형 모양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작은 데가 견우성이다, 직녀성이다. 요거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은요, 여기 별이 되게 많죠. 많다는 소리는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특징 하나만 가르쳐 줄 겁니다. 바로 페가수스 자리입니다. 페가수스 자리는 자리가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들 눈에 잘 안 보여요. 도시에서는 거의 안 보이고 시골에서도 페가수스 자리가 잘 안 보여요. 페가수스 자리는 겨우 사각형만 확인하면 됩니다. 가을철은 다른 계절과 달리 사각형을 확인합니다. 가을철은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면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다. 여기 안드로메다 자리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친구가 이상한 행동하면 개념이 안드로메다가 있다 하는데 진짜로 안드로메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은 삼각형입니다. 역시 정삼각형이 딱 보입니다.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에 다음에 우리가 배울 문제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정삼각형은 먼저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밝은 별입니다. 가장 가까운 밝은 별, 청백색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온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베텔기우스, 붉은색 별입니다. 온도가 매우 낮겠지요. 근데 큽니다. 거성입니다. 작은 개 자리에 프로키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삼각형입니다. 이거 요즘에 잘 보입니다. 밤 10시만 되더라도 오리온 자리를 확인해서 베텔기우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밝은 별 하나 양 동쪽에 있습니다. 걔가 시리우스입니다. 그러면 두 개 딱 찾으면 약간 북쪽으로 프로키온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공부가 잘 되거나 아니면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은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별이 밝은 별이 많답니다. 겨울철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겨울철에 대육각형 혹은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쌍둥이 자리가 있고요. 마차부 자리가 있고요. 황소 자리가 있습니다. 별 이름은 폴록스, 카펠라, 알데바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리겔이 있습니다. 리겔. 앞에 거 잠깐 예습을 해주면 베텔기우스는 붉은색 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성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습니다. 시리우스는 청백색이고요. 온도가 높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둘 게 겨울철은 별자리 하나 모양도 알아두십시오. 여름엔 백조자리 외우라고 했는데 겨울엔 오리온 자리 모양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리온 자리. 이 모양.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베델기우스, 얘가 리겔이고요. 자세히 보면 세 개 밑에 또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오리온 자리 모양이에요. 이런 식의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밤하늘 찾을 때는 사각형 찾으면 긴 사각형 보고 찾으면 오리온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 별자리는 책으로 보면 사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절별 별자리를 소개했는데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다 확인 못하고 이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점 별자리만. 이 중에서 특별한 별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북극성이죠. 아니 북두칠성이죠. 다 서양 신화예요. 하지만 북두칠성만 우리나라 신화입니다.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이제 별자리를 어떻게 불고, 그다음에 좌표계가 어떻고 그런 것을 배우겠습니다.